정말 미치겠네요. 미치겠어. 토트넘의 3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진출 후 세 번째 경기까지 치르면서 16강 진출을 할 수 있는 2위를 그대로 사수하게 되었습니다. 16강 진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2018-2019 시즌도 2위로 올라갔고 2019-2020 시즌도 2위로 올라갔으니까 토트넘 레벨에서 잘 해내고 있는 겁니다. 프랑크푸르트 원정을 떠나서 무승부를 거둔 것도 승점 1점이라도 가져온 것도 정말 다행입니다. 체력적으로도 매우 지칠 수밖에 없는 토트넘인데도 잘 버텼습니다. 쉴드는 여기까지. 새벽 4시 이 경기를 시청하기 위해서 기상한 저의 잘못입니다. 나폴리 경기가 동시에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김민재도 대활약을 할 수 없을 만큼 미친 공격력으로 6대1로 승리해버렸는데도 너무 답답하면 토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경기 전 라인업을 보고 잠이 확 깰 정도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콘테 감독이 무시하는 팬 입장에서 정말 심각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손흥민을 응원하는 의리 말고는 시청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경기 전 예상이 많은 전문가들도 이번에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콘테 감독은 팬, 전문가 모두 무시하면서 부 런던 더비 참패 라인업과 동일하게 출전을 시켰습니다. 지금 상황이 손흥민 선발 출전 시켜준 거 고마워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살인적인 이 강행군에서는 손흥민 후반에 출전해도 괜찮다니까요. 체력 안배도 정말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손흥민과 호흡 맞추는 선수들의 컨디션과 레벨도 매우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선발 라인업이 같아버렸고 프랑크푸르트는 주말 경기에서 리그 1위 팀을 상대로 2대0으로 승리하면서 분위기가 매우 좋았고 홈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 중계진의 말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응원이 어마어마했는데 다행이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붙어보니까 전혀 강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을 강하게 압박하지도 않았고 패스가 끊기는 상황도 많았습니다. 전반 11분 손흥민의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에 공격수가 골대 앞에 3명이나 있었는데 닿기만 해도 들어가는 걸 현지 중계진도 손흥민의 크로스가 매우 좋았다면서 극찬했는데 그게 골이 되지 못했습니다. 라인업은 매우 불만스러웠지만 라인업 언급해야겠군요. 공격수는 페리시치, 케인, 히샬리송, 에메르송, 미드필더의 호이베르, 손흥민, 벤탄쿠르, 수비에 랑글레, 다이어, 로메로, 골키퍼는 요리스였습니다. 손흥민은 그래도 수비에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았지만 경기 내내 페리시치가 더 높은 라인에 있었던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롤로 위치 변화가 많았지만 확실히 중앙 쪽 위치한 적이 많았습니다. 페리시치가 손흥민 자리를 뺏은 건 아닙니다. 콘테 감독의 전술의 가장 큰 핵심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득점이었다고요. 페리시치 뿐만 아니라 반대쪽 에메르송도 리그에서 퇴장을 당한 거다 보니 챔스에서는 출전할 수 있었던 건데 에메르송 징계도 없이 토트넘의 에이스인 듯 출전을 시켜버리네요. 이게 토트넘 레벨인데 더 말할 게 뭐 있나요? 에메르송은 뭔가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건지 오른쪽에서 큰 파울도 아닌데 쓰러져 있고 상대의 레드카드를 받아내겠다는 듯 솔직히 70% 이상은 에메르송과 페리시치 윙백 조합 때문에 시청이 꺼려졌던 것입니다. 손흥민은 전반전에 평점 6.4를 받았는데 공격수 중에 가장 좋은 점수였습니다. 제한적인 움직임이지만 그래도 기회를 잘 만들어냈고 전반 39분 득점일 줄 알았던 슈팅이 떠버리면서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호이베르가 찔러준 볼을 케인이 센스있게 흘렸고 손흥민에게 볼이 왔는데 페널티킥 자리 2m 뒤에서 슈팅이었는데 뜨고 말았습니다. 본인도 정말 안타까워했고 지켜보던 동료들도 땅을 치며 아쉬워했습니다. 그만큼 손흥민이라면 넣을 수 있을 거란 믿음 때문에 더 속상했던 거죠. 후반전에도 그런 기회가 한 번 더 왔습니다. 후반 8분에 박스 안에서 히샬리송이 밀어줬는데 오른발 슈팅이 떠버리고 말았습니다. 왼쪽에 페리시치가 있긴 했는데 너 같으면 주겠냐?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득점을 하지 못한 책임으로 평점 6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우 아쉬운 평가죠. 그런데 문제는 손흥민이 평점이 가장 높았다는 것입니다. 케인은 부진이란 말이 딱 맞을 겁니다. 움직임, 패스, 경합, 기회 창출 모든 것이 막혀버리면서 전혀 활약을 하지 못했고 히샬리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세 명은 토트넘의 핵심이지만
국가대표로서 각 국가에서 핵심인데 손흥민과 히샬리송은 장거리 비행까지 하면서 강행군이 이어졌고 케인은 리그, 챔스, 국대 모두 정경기 풀타임급 출전이라 솔직히 방전될 만합니다. 콘테 감독은 이런 상황인데도 로테이션조차 없었습니다. 에메르송의 퇴장이라는 도움으로 20여 분 먼저 쉬게 되었지만 회복하기에는 너무 경기 텀이 짧았습니다. 거기다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허리라인 벤탄쿠르 호이베르도 지칠 수밖에 없죠. 네. 그걸 이해해 주려는데 불현듯 저 너머 나폴리는 도대체 어느 행성에서 온 건지 거의 비슷한 일정을 치르고 있는데도 선수들이 미친듯이 뛰면서 원정에서 전반에만 3골을 넣고 있으니까 네. 더 미치겠더만요. 네. 손흥민은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었던 상황에서 후반 80분에 하프라인 아래에서 볼을 받았는데 전방에 동료가 없자 드리블로 치고 나갔고 상대 선수와 같이 질주를 하더니 도저히 쫓아가지 못하는 클래스 차이를 보여줬고 상대 선수는 역동작에 속으면서 쓰러지는 굴욕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득점이 없으니 후반 70분이 되어서 콘테 감독은 변화를 주었는데 페리시치를 빼고 세세뇽을 넣었고 5분 뒤 히샬리송을 빼고 브리안 힐을 투입시켰습니다. 그리고 경고가 있던 랑글레도 데이비스와 교체됐는데 와, 랑글레 이 정도로 느린 선수인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왼발킥 하나는 정확하다더니 그것도 전혀 아니던데 경기하기 20분을 남기고 부상이었던 클루셉스키를 제외한 지난 시즌 후반기 완전체의 모습이 되었는데 기대했던 득점은 끝까지 나오지 않으면서 그래도 끝까지 잘 버티고 시청을 완주했습니다. 네. 콘테 감독의 선발 기용부터 미쳐버릴 것 같았던 이 불만스러운 경기는 콘테 감독의 인터뷰가 공개된 후 정말 빵 터졌습니다. 오늘 경기력으로 엄청난 자신감을 얻었다. 콘테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좋은 경기력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시작부터 우리는 많은 압박을 받았고 모든 지역에서 공격을 받았다. 동시에 우리는 많은 리스크를 안진 않았다. 우리는 득점 기회를 만들었지만 발전해야 하는 상황을 찾아야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치명적이 한다는 것이다. 축구는 득점을 해야 한다. 모든 팀의 많은 노력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 나은 결과를 얻을 만하다. 숫자는 명확하다. 특히 지난 시즌 유럽에서 그랬다. 이번 시즌에 우리는 웨스트햄, 첼시와 비겼다. 오늘 난 경기력이 우리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줬다. 그러니까 이 말은 토트넘 같은 수준 팀이 프랑크푸르트 팀을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한 것은 매우 잘한 것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첼시, 웨스트햄이 프랑크푸르트와 같은 레벨이다라는 거죠. 자, 우선 객관적인 평가보다 프랑크푸르트가 전년도 유로파리그 우승에 올 시즌도 승점차가 거의 없는 상위권에 있는 만큼 결코 쉬운 팀은 아닌데 프랑크푸르트가 잘하는데 토트넘이 대응을 잘한 게 아니라 그냥 프랑크푸르트 자체도 정말 못했거든요. 네. 상대의 2번의 결정적인 찬스에도 전혀 위력적이지 않은 슈팅이 나왔는데 에메르송이 온사이드로 걸려서 1대1 상황된 건 정말 위험하긴 했네요. 네. 축구 팬이면서도 예상하고 시청 안 하신 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팬들보다 더 아는 게 많은 콘테 감독이 생각이 있으시다 하니 그리고 좋은 경기였다니 참. 네. 자, 근데 냉정하게 다음 주 홈에서 쉽게 이길 것 같긴 하던데요. 네. 상대 수준이 낮아서 아스날전 때보다는 경기력이 낮기는 했으니까요. 네. 단 오늘보다는 체력적으로 더 낫다는 전제로 매우 피곤합니다. 다음 나폴리 6대1 대승 리뷰로 찾아가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